환자가 위험합니다. 기증자를 빨리 찾아야 합니다. 영나가 실려온 응급실, 차가운 형광등 아래에서 의사의 말이 떨어지자 성희의 손에 들린 명품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며 묵직한 소리가 났습니다. 평생 누구 앞에서도 흔들린 적 없던 그녀의 표정이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시기 아니면 영나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는 말이 이어졌고 그 순간 성희는 숨이 막혀왔습니다. 내 딸은 아직 20대인데. 그녀는 속으로 되뇌며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영나는 아무렇지 않아 보였습니다. 전시회 준비로 바쁘다며 피곤하다던 아이가 급격히 황달과 구토를 호소했고 병원 검사 결과는 잔혹했습니다. 급성 간부전. 수술 시기를 놓치면 생명까지 위험하다는 진단에 성희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날 밤 성희는 서재에 틀어박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지금은 액자 속에서 웃고 있는 영나의 어린 시절 사진. 그리고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낡은 사진 한 장. 출산 직후. 품에 안지도 못한 채 떠나보내야 했던 첫째 딸 은호의 아기 사진이었습니다. 영나를 살릴 수 있는 건 은호뿐이야. 하지만 문제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은호는 자신이 성희의 친딸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비밀을 풀어야만 간 기증 검사를 부탁할 수 있었지만 그 사실을 털어놓는 것은 평생 붙잡고 있던 상처를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성희는 몇 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갤러리에서 돌아온 성희는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창문 밖 병원 건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늘 완벽했던 미소가 아닌 피로와 불안이 스며든 초라한 표정이었습니다. 은호, 넌 모르겠지. 내 피가 지금 필요한 이유를. 성희는 아직 은호에게 모든 진실을 밝히지 못한 채 영나의 이식을 위해 은호를 설득할 타이밍만 재고 있었습니다. 결국 은호를 만나기 전 먼저 그녀를 키워준 정순이의 식당을 찾았습니다. 점심 손님이 빠져나간 오후, 순이는 빈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낯선 여인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 순이는 경계 어린 눈빛으로 손님을 바라봤습니다. 저 고성희라고 합니다. 은호 씨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순이는 이름이 낯설었지만 그녀의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성희는 컵에 물조차 따르지 않은 채 자리에 앉아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탁입니다. 제 딸이 간이식이 필요합니다. 은호 씨가 혹시 기증 검사를 받아줄 수 있을지. 순이의 표정이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우리 은호한테 간을 달라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성희는 눈을 피하지 않고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은호 씨 제 아이입니다. 출산 직후 사정 때문에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이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 동생이 위급합니다. 시간이 지체되면 아이를 잃을지도 모릅니다. 순이는 말을 잃고 성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신 분이 이제 와서 은호의 간을 달라니요. 그 얘길 은호가 들으면 얼마나 상처받을지 아십니까? 성희는 고개를 떨구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압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상처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제발 도와주세요. 동생만은 살리고 싶습니다. 순이는 대답하지 않은 채 손수건만 만지작거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성희는 은호의 퇴근길을 기다렸습니다. 은호가 다가오자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끈을 움켜쥐며 말을 꺼냈습니다. 지은호 씨, 사실은 당신이 제 딸입니다. 출산 직후 사정 때문에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동생이 위독합니다. 은호 씨 도움이 필요합니다. 은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엄마라 부르던 순이가 아닌 성희가 자신의 친모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친모가 처음 건넨 말이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와서요? 평생 버려둔 저한테 이제 와서 동생을 살리라고요? 성희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를 미워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동생만은 살리고 싶습니다. 제발 부탁이에요. 며칠 후 병원 상담실, 은호는 책상 위 동의서를 보며 펜을 들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서류 위에 떨어져 글자가 번졌습니다.
결정을 내리기엔 마음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들려오는 순이의 목소리가 귓가를 울렸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다 무리하지 마라. 순이의 그 한마디가 은호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한쪽에는 자신을 키워준 엄마의 눈물, 다른 쪽에는 존재조차 몰랐던 동생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한편 이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지혁과 성재는 또다시 부딪혔습니다. 성재는 은호가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남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 또다시 너를 희생할 필요 없어. 그건 부모가 책임져야 할 문제야. 지혁은 은호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맞섰습니다. 은호 씨가 스스로 선택할 문제야. 아무도 대신할 수 없어. 두 사람은 은호의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병원 복도에서 불꽃 튀듯 시선을 맞대며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성희의 시선이 천천히 은호에게 향했습니다. 그 순간 평생 숨겨왔던 과거의 그림자가 현실이 되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은호는 창밖의 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 모르겠어. 그녀의 눈가를 타고 흘러내린 눈물이 어둑한 병실 바닥에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이날 밤, 세 여자는 각자의 자리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성희는 자신의 선택이 은호를 또 한 번 상처 입힐까 두려워했고, 순이는 은호의 미래가 다시금 흔들릴까 가슴을 졸였으며, 은호는 자신이 지켜야 할 가족이 누구인지 선택의 무게 앞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나의 병실에 긴급 알람이 울렸습니다. 담당 의사가 성희에게 말했습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기증자를 오늘 중으로 확정하지 못하면 수술 기회가 사라집니다. 성희는 손끝이 떨리는 것을 감추려 애쓰며 은호를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결정만 해준다면 오늘 안에 준비할 수 있어. 병실 안의 공기는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무거웠습니다. 은호는 병원 복도 끝 의자에 앉아 동의서를 쥔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습니다. 성희가 건넨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영나를 살릴 수 있는 건 너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묘하게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은호는 머리를 떨구며 손가락으로 종이를 천천히 접었다 폈다 반복했습니다. 한편 지혁은 새로 얻은 작은 사무실에서 도면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철제 선반 위에는 아직 풀지 못한 상자가 쌓여 있고 창밖으로 병원 불빛이 아른거렸습니다. 손에는 샤프를 쥐고 있었지만 도면 위로 떠오른 건 은호의 지친 얼굴뿐이었습니다. 일에 집중해야지. 지금은 감정에 휩쓸리면 안 돼. 혼잣말을 했지만 샤프는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은호가 카페에 앉아 있을 때 지혁이 빵집 봉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새 사무실 근처에서. 유명한 빵집이래.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사왔어. 은호는 의외라는 듯 웃으며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짧지만 따뜻한 공기가 두 사람 사이를 스쳤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본 성재의 표정은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며칠 뒤 병원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두 사람. 성재가 말했습니다. 은호 씨 더 힘들게 하지 마. 내가 왔다 갔다 하면 혼란만 생겨. 지혁이 말했습니다. 나도 똑같은 마음이다. 누가 더 힘들게 하는지 판단은 은호 씨가 할 거야. 짧은 대화였지만 복도 공기가 얼어붙을 만큼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자 두 사람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시선을 돌렸습니다. 은호의 머릿속에는 간이식 동의서와 함께 지혁과 성재의 서로 다른 시선이 교차했습니다. 누가 곁에 있어야 편할까? 아니, 지금은 그런 감정 따질 때가 아니잖아. 하지만 마음은 쉽게 다잡히지 않았습니다. 지혁의 세심한 배려와 성재의 든든한 보호가 교차하며 그녀의 마음을 복잡하게 뒤흔들었습니다. 사람을 가장 조용히 무너뜨리는 건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서류 한 장일 때가 있었습니다. 은호는 하얀 종이를 앞에 놓고 오래 앉아 있었어요. 사인 하나가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와의 관계를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었거든요. 의사는 사실 그대로 말해주었습니다. 지은호 씨와 환자분의 간 조직 일치율이 높아요. 수술 자체는 비교적 안전군에 속하지만 회복 기간과 합병증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돌처럼 가슴에 쌓였는데요.
이상하게 제일 무거운 건 의학 용어가 아니라 마지막 한 줄이었어요. 기증자의 심리적 부담. 그날 밤 은호는 성희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영나를 살릴 수 있는 건 너뿐이야. 그 말은 부탁처럼 들렸지만 은호에게는 벗어날 수 없는 운명처럼 들렸습니다. 성재는 퇴근 후엔 늘 은호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필요하면 차를 가져오고 필요 없으면 그냥 있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말이 과해지면 오히려 마음이 멀어진다는 걸 성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반대로 지역은 새 사무실에서 일에 파묻히려 애를 썼어요. 도면 위로는 선이 그어져야 했는데 자꾸 뇌리에 떠오른 건 은호였습니다. 휴대폰을 들었다 내려놓기를 몇 번. 결국 그는 메시지 한 줄만 보냈어요. 밤 공기가 차다. 목도리 꼭 하라. 은호는 그 문장을 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그 서툰 안부가 제일 따뜻하네. 답장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목도리를 둘렀어요. 다음 날 아침 의사는 일정표를 내밀었습니다. 오늘 정오까지 결정해 주셔야 수술팀이 잡힙니다. 시간이 처음으로 숫자처럼 느껴졌어요. 12시 은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때 성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어요. 은호야, 결정 강요하려고 온 거 아니야. 다만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 나는 내 편이 될 거야. 은호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는데요. 묘하게 가슴이 쓰렸습니다. 이제야 내 편이라니. 그 말은 위로이기도 했고 오래 늦은 사과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성재는 한 발 물러서 있었지만 의사의 설명을 끝까지 들었고 지역은 새 사무실에서 그 시간에 맞춰 작업 일정을 죄다 조정해 놓았습니다. 혹시나 은호가 전화를 하면 바로 달려갈 수 있도록요. 두 남자는 같은 사람을 생각했지만 방식은 달랐고 그 다름이 서로를 더 예민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의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지은호 씨, 사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간 탄성 수치와 효소 수치가 기증에 무리가 없는 수준입니다. 다만 철분 수치가 조금 낮아요. 수액 보충하면서 진행하면 됩니다. 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어요. 가능하다는 말이 이렇게 무겁게 들릴 수도 있구나. 은호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 낯선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유전자 비교, 그거 믿지 마. 내가 생각하는 관계는 절반만 맞아. 발신자 정보는 없었고 문장은 짧았습니다. 잠깐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누구지? 은호의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문자를 본 사람은 은호 혼자였고 그 불안은 곧 의심으로 자라났습니다. 절반만 맞아라는 말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녀는 핸드폰을 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대신 의사에게 물었죠. 혹시 기증 후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평균은 얼마나 걸리나요? 의사는 성실히 답했어요.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한 달 전후입니다. 체력이 떨어질 수 있고 감정 기복도 생길 수 있어요.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버틸 수 있을까? 질문은 자기 자신을 향했습니다. 결정의 순간이 왔습니다. 동의서가 다시 은호의 앞에 놓였고 펜이 그녀의 손에 들어왔어요. 그녀는 먼저 빈 칸들을 차례로 읽었습니다. 기증자 서명, 날짜, 시간. 한 칸 한 칸이 제자리로 들어갈 때마다 마음속 의심과 두려움이 조금씩 정리되었습니다. 마지막 줄 앞에서 잠시 멈춘 뒤 은호는 펜끝을 댔어요. 동의서 한 장에 찍힌 이름은 생명을 살리는 사인인 동시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도장이었어요. 지역은 새 사무실에서, 성재는 병원 복도에서, 은호는 두 사람 사이에서 모두가 제각각의 갈등을 아는 채 누군가는 마음을 고백하지 못해 발을 떼지 못했고 누군가는 진실을 감추느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날 내린 은호의 선택은 앞으로 이 가족의 관계를 송두리째 바꿔놓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